올라간다고 하면 저도 편해요. 왜? 희망을 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좋게 포장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빠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해주고, 왜 도대체 여기서 주가가 밀리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알아야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몰라도 할 수 있다. 근데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고 재료소멸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아는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구간 단기적인 재료소멸 맞췄고, 이런 구간 왜 매수해야 되는지 맞췄고, 이런 구간 왜 매물대인지 맞췄고, 왜 주가가 여기서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해야 되는지.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 영상 찍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조금 섞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은 말만 충분히 여러분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항상 조회수가 높은 종목들을 보면은 올라간다 올라간다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영상들을 어떻게 해요? 밑으로 깔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영상을 안 보기 때문에 조회수가 올라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좋은 얘기만 해줄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해주고 또 안 좋은 얘기도 해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먼저 HLB가 지금 구간에서 FDA 승인을 받고 나서 어떤 움직임으로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FDA 승인 시나리오입니다. FDA 승인 시나리오. 자, 지금 월봉을 보면 알겠지만 월봉이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월봉의 추세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월봉의 추세가 올라가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죠? 올라가는 상승 추세. 그죠? 추세고, 이 월봉의 추세에서 어떻게? 일단은 주가가 꼬리를 맞고 내려왔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월봉상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어디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고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오버슈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걸 보려는 게 아니라요, 결과적으로 이제 HLB가 FDA에서 간암 1차 치료제 승인을 받고 나서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승인이 된 상태라고 했을 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를까요? 빠질까요? 라는 의견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오를 거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르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2027년까지 점유율 60% 이상을 만들어서 영업이익 2조를 달성하겠다. 그럼 여기서 영업이익이 2조라고 했을 때 밸류에이션 특정을 펄을 10에서 20을 준다라고 했을 땐 20이라고 하면 얼마요? 시가총액이 40조가 돼야겠죠. 그럼 이 가격대에서 시가총액이 40조라고 하면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대략 한 26만원, 27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되겠네요. 최고의 펄을 줬을 때. 그죠? 그러면은 26조까지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데, 2027년에 22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2027년 앞으로 3년 남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 있다? 진짜 HLB 회사의 말대로 시장에서 점유율을 60에서 70% 가지고 오고요. 그죠? 추가적으로 정말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라가고, 다른 경쟁 약품이 등장하면 안 되죠. 경쟁 약물이. 그러니까 HLB보다 더 높은 생존율이 나오는 임상 물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HL 매출이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HLB가 앞으로 승인 받고 이 시장 점유율 60에서 70% 가져가고, 이런 매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말로 매출이 나온다. 하지만 이 뒤에는 다른 간암 관련된 임상하는 회사들이 더 좋은 생존율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그런 전제 조건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가 만약에 퍼가 10에서 20 정도 받고 20의 퍼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 40조 거기다 플러스 만약에 리보세라닙이 임상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병용 임상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회사에서 말했죠. 러브콜이라고 하죠. 자, 우리 머크의 항암제가 뭐예요? 키트루다죠. 키트루자. 뭐예요? 꿈의 항암제입니다. 꿈의 항암제. 왜? 적응증을 계속 넓혀가고 있고 HLB가 원하는 게 뭐예요? 키트루다 같은 약물로 만드는 거예요. 뭐를? 리보세라닙을. 근데 얘는 뭐예요? 정맥주사예요. 정맥주사. 손등이나 발등에 꽂는 주사. 힘들단 말이야. 항상 맞기가 계속 꽂아야 되고 힘들어. 근데 리보세라닙은 경구용이에요. 만약에 정말 효능이 70%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키트루다의 어떤 거요? 획기적인 약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경구용이기 때문에. 물론 병용 임상을 했을 때는 이 병용 임상하는 이 약물이 정맥 투약제일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겠지만 어쨌건 키트루다가 우리나라 회사들과 병용 임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제넥신, 메드팩토 또 몇몇 엄청 많은데 제가 전부 다 지금 나열할 수 없는데 잠깐만 좀 쳐볼까요? 자, 이렇게만 검색을 하더라도 많이 나와요. 티움바이오, 키트루다 병용임상, 파맵신 병용임상, 메드팩토 병용임상, 한미약품 병용임상, 주노맨 컴퍼니 병용임상, 뉴질의 파마 병용임상. 뭐요? 키트루다와 병용임상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번에 HLB가 만약에 리보세라닙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임상을 마무리한다라고 했을 때 리보세라닙을 이용해서 다른 많은 회사들과 뭐한다? 병용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속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 리보세라닙 플러스 캄렐레주밥의 간암, 그 리보세라닙 플러스 땡땡 물질의 뭐 폐암, 땡땡 물질의 난소암, 땡땡 물질의 병용 임상으로 뭐 위암, 땡땡 물질의 병용 임상으로 폐암. 이게 뭐하다? 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키트루다처럼. 그죠? 그런 게 나왔을 때마다 밸류에이션은 레벨업이 되고 HLB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HLB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야? 바로 HLB의 청사진이죠. 청사진. 자, 제가 이런 말 해서 여러분들 현혹시켜가지고 HLB 몰빵시키면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좋은 면만 보여주고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 무조건 될 거다. 될 거다.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뭘 얘기해줘야 되냐면은 하지만 이랬을 경우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다 뒤로 가게 하고 나가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의 현실이에요. 현실.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왜? 내가 계속해서 성공만 하다 보다가 성공만 하고 한 번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무너져요. 근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 올린 사람들은 한 번 성공했을 때 어떻게? 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의 성공을 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어쨌건 HL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잘 맞췄잖아요. 그죠? 여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세력주를 진짜 좋아해요. HLB 세력주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서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제가 세력주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정말로 세력주 승률이 90%였어요. 90%. 90%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0%가 뭐겠습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자, 제가 1번부터 9번까지의 종목을 투자했을 때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 연속 상한가 가는 것까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어떻게? 난 성공밖에 안 해봤어요. 여태까지 주식하면서 성공밖에 안 해봤어. 근데 이 10번 종목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 근데 어떻게 했겠어요? 성공만 하다 보니까 뽕에 차가지고 10번 종목도 뭐 이거 무조건 간다.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 몇백 명한테 얘기했어요. 왜? 내가 1번부터 9번까지 다 맞힌 사람인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요? 이 10번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야, 쟤 다 맞힌 애야. 쟤 대단한 애야. 제가 얘기하는 거 사야 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10번 회사에 이것도 분명히 작전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1000억. 근데 제가 몇백 명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돈 받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인들이랑 옛날에 커뮤니티에서 몇 번 말했었는데 이 종목이 뭐예요? 개작살이 났어요. 작살났다. 저는 어떻게? 계속 물 탔죠. 주가가 빠져도 왜? 제가 항상 뭐라고요? 추세가 이탈했을 경우 잘라내야 된다 말씀을 드리죠. 이러한 경험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난 계속 무식하게 물을 탔던 거야. 나중에 어떻게 전재산까지 물을 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깡통계좌가 돼요. 깡통계좌가 된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 조심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이러한 습관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좋은 점을 찾고 안 좋은 이면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좋은 이면을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목의 특징이 영원한 상승이 없더라고요. 웬만해서가 아니고 거의 없어요. 영원한 상승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제가 HLB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3만원, 5만원, 7만원 추천하고 단기 분할 매도, 단기 매수 타점, 그 다음 뭐요? 단기 분할 매도 타점 잡아 또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요. 결국 제가 싫어했으면 3만원대 사라 했겠습니까? 5만원대 사라 했겠어요? 7만원대 사라 했겠어요? 이때 전량 매도 하라 했지 분할 매도 하라 했겠어요? 이때 매수 하라 했겠어요? 팔라 했지? 그죠? 올라올 거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 해야 된다? 매우 타점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은 왜? 영원한 상승이 없기 때문에. 아까 HLB가 FDA 승인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좋은 쪽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HLB의 지금 주가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더 간다라고 했을 땐 분할 매도를 안 하고 15만원 구간까지 갔을 때 저점 대비해서 6배 구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반문을 해볼게요. HLB 주가가 지금 왜 오르고 있어요? 왜 오르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만 생각해보세요. 왜 오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왜 오르고 있어요? 바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뭐라고요?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기대감. 자, 그러면은 승인이 됐을 때는 기대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승인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사라지죠. 기대감이 사라지죠. 선생님, 근데 승인 됐잖아요.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나올 거잖아요. 자, 뭐요? 승인이 됐을 때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나오고 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어떻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여기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6배가 올랐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 사라진 주가가 어떻게 되니까? 빠지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라간 상태에서 승인이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더 간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팔지 마라 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물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테오젠처럼 어떻게? 이 머크와 독점 계약권 이런 게 딱 떴을 때, 공시가 떴을 때 어떻게? 추가적인 폭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주가의 위치를 봐야 된다. 항상 제가 얘기하죠. 주식은 뭐 해야 된다? 주가의 위치를 봐야 된다. 자, 알테오젠을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공시가 뜨고 나서 기관들이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HLB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주가의 위치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HLB는 이미 전고점을 넘은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이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은 이게 뜨고 나서 올라간 거고, 그죠? HLB는 뭐예요? 이미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구간이 알테오젠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HLB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좀 저도 욕먹는 거 싫어요.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좋은 얘기만. 왜 제가 뭐하러 제가 나쁜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HLB 계속 끌어왔고 제가 여기서 밑에 구간에서 단기적인 분할 매도, 단기적인 반등 타점 얘기했을 때만 해도요, 물론 저를 좋아해 주시면 아직 좋아해 주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올라간다 해서 올라간 상태에서 분할 매도 타점 잡아주니까 안티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안티 분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제가 100%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미 생각이 닫혀 계세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제 말에 동의는 했지만 이번은 동의할 수 없다. 그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맞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제가 일단은 영상만 올리면은 일단 제 말에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 그리고 이런 구간에 반박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이때도 말씀드렸고요. 이때도 말씀드렸고요. 이때도 말씀드렸고요. 이때도 말씀드렸고요. 이때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더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분할 매도해야 된다. 그죠? 반등할 수 있다. 더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분할 매도해야 된다. 이 의견은 절대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한 적이 없다. 그래서 5월 16일 전에 주가가 폭등이 나오게 됐을 때 분할 매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때 아무런 태클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옛날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태클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의 심리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인은 모르죠. 본인들은 몰라요. 왜 몰라요? 이미 머릿속에 승인되면 폭등할 거라고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고쳐드릴 수 없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제가 HLB 찍어드리는 걸 보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회수가 8,000, 7,000, 8,000, 4,000 이렇게 나와요. 그죠? 조회수 이렇게 나온다. 7,000 만두 있어요. 만두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좋아요도 거의 1,150 이렇게 많이 박히는 편입니다. 그죠? 좋아요도 900개 박히는 편인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뭐가 많이 늘어났어요? 실효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 실효율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 몇몇 분들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 태도가 바뀌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고, 선택은 뭐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인데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분할 매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은 세력 뿌락질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분할 매도 해야 돼요. 해야 돼. 왜? 영원한 상승이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강조 드리는 말 몇 가지가 있죠. 영원한 상승이 없다. 영원한 상승이 없다. FDA 승인되고 도대체 여러분들의 욕심은 어디까지인가? 분명히 평단이 3만원, 4만원일 때, 그죠? 3만원, 4만원일 때, 과거에 주가가 5만원, 6만원까지 갔을 때 안 팔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더 갈 거라고 해서 안 팔았어요. 어떻게? 3, 4년 동안 더 갈까라고 해서 안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더 갔어요. 그리고 13만원까지 갔어요. 여러분들이 3, 4만원 평단에서 5, 6만원에 안 팔았는데 13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죠?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도 여기서 분할 매도를 진행 안 한다라는 것은 뭐요? 그냥 욕심일 뿐이에요. 욕심일 뿐이다. 여기서도 더 간다. 봐봐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18만원 갔다. 18만원 갔어요. 사람들 더 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안 팔아요. 왜? 사람들이 더 간다고 하니까. 그쵸? 그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나중에 해서 20만원 갔잖아요? 그래도 안 팔아요. 왜? 사람들이 더 간다고 하니까. 그쵸? 그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욕심은 어떻게? 끝을 잘라내셔야 돼요. 잘라내셔야 된다. 아니, 물론 여러분들 마음 잘 알아요. HLB 오래 투자했고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이슈만 있을 것 같고 이제부터 좋은 나날만 펼쳐질 것 같고 이제 HLB의 꿈이 시작되는 구간이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종목이든요, 개미가 많이 타면 원래 주가가 빠져요. 에코프로가 공매도 때문에 정말로 특이 케이스 중에 특이 케이스고, 그죠? 개미가 많이 타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개미가 많이 타면은 빠지는 이유가, 개미의 심리가 무너지고 매도 물량이 쌓이면요, 그걸 뚫어내기가 힘들어요. 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그리고 에코프로가 올라갔을 때 시가총액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은 대주주 지분율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냥 간단해요. 매도에 대한 부분 고민을 좀 해봐라. 고민을 해봐라. 저는 분명히 지금 어디선가도 HLB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조회수는 200, 300일 거예요. 왜?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그죠? 물론 팔라고 세게 얘기하니까 안 보는 것도 있겠죠. 저는 분할 매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 한 가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하지만 저는 여태까지 H7의 흐름을 봐왔던 사람으로서 무조건적인 분할 매도를 권장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되게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긴 한데 올라간다고 하면 저도 편해요. 왜? 희망을 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좋게 포장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빠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해주고 왜 도대체 여기서 주가가 밀리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알아야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몰라도 할 수 있다. 근데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고 재료소멸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아는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구간 단기적인 재료소멸 맞췄고, 이런 구간 왜 매수해야 되는지 맞췄고, 이런 구간 왜 매물대인지 맞췄고, 왜 주가가 여기서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해야 되는지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HLB 20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30만원 갈 수도 있어요. 40만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 갈지는 모르죠. 그죠? 언제 갈지는 몰라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평생 들고 가겠다. 난 절대 HLB 헤어지지 않겠다. 근데 그러신 분들의 특징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일걸요. 100만원 넘어가서 150만원 갈 때 나는 에코프로와 평생 함께 하겠다.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랬던 사람들.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뭐라 그래요? 종토박만 가볼까요? 지금 뭐라 그래요? 이런 쓰레기 종목, 사기 종목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올라갔을 때는 선생님이고 교수님이고 나의 가장 엄청난 스승님. 빠졌을 때는 어떻게? 걔 쓰레기 사기꾼 새끼. 종목도 마찬가지. 올라갔을 땐 내 영원한 동반자, 내 평생 종목. 빠졌을 땐 어떻게? 걔 쓰레기 같은 종목. 주가 관리 안 하는 쓰레기 회사.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릴 때 분할 매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세력한테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 물량을 뺏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가총액 14조짜리예요. 14조짜리라고요. 학고 유튜버가 이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 팔아봤자 진짜로 제 구독자분들이 다 팔아봤자 저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분할 매도 한 번에 파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판단을 하시면 되지만 매도에 대한 관점은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쌍욕을 하고 살해 협박을 해도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매도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제 의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다. 실효가 아무리 박히더라도 말씀드릴 거예요. 매도해야 된다. 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겠죠. 분할 매도해야 된다라고. 근데 저는 주식을 하면서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옛날부터. 물론 틀린 경우도 있죠. 저는 HLB가 솔직히 틀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올라갔을 때 빠졌을 때 그 비참함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알아요. 올라갔을 때 기대감, 올라갔다가 내가 안 팔았는데 계속 주가가 밀린다. 이 비참함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팔았잖아요. 팔았어. 이게 3번 팔았어. 근데 한 20-30% 더 가.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기분은 안 나빠요. 왜? 이미 난 수익을 챙겼어. 이미 몇십 프로, 2-3배 수익을 내 주머니에 넣어놨어. 아쉽긴 하죠. 아쉽다. 근데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아쉬운 게. 그리고 잊혀져요. 근데 내가 이거를 안 팔고 들고 있다? 끝까지? 근데 주가가 빠진다? 어때요? 비참하고 후회하고 인생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비중이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왜?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멘탈이 감당이 안 된다니까. 진짜로. 내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쉽게 큰 금액으로 얘기할게요. 5억을 넣어서 플러스 15억이 됐어. 근데 이게 10억이 빠졌어. 그죠? 10억이 빠졌어. 그 플러스 5억이 됐어. 그래도 5억 번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들고 있는 사람 멘탈 나가요. 제가 코인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걔가 제가 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잃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내가 코인으로 알지? 내가 100억 번 거. 근데 이번에 하락장에 내가 50억을 날렸다? 나 진짜 자살하고 싶어.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는 얼마 남았어요? 50억이 남아있어요. 저는 얼마 남았어요? 거의 깡통까지 내려갔어요. 저한테 죽고 싶대요. 제가 무슨 말 해줄 수 있어요? 무슨 말 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이 기분은 제가 봤을 때는 X 같죠? 그죠? 짜증나죠? 빡치죠? 근데 얘 입장에서도 뭐요? 기분이 더러운 상황이다.
정말 힘든 상황일 거예요. 왜? 50억이 날아간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HLB 주주분들 나중에 이런 상황 분명히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자? 분할 매도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에는요, 이러한 구간에서 하락하고 올라왔던 부분, 이 구간에 사야 된다는 부분, 분할 매도해야 된다는 부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 이번에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귀찮아 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려봤자 어차피 이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제가 뭐 내일 아침이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요 정도 하고 마무리 할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뭐다? 매도에 대한 타점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원래 2차 매도까지만 준비를 해놨었는데 3차 매도 타점도 잡아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구간에서 분명히 매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4분의 1만 매도한 사람도 있을 거다. 그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차, 3차까지 좀 러프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보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도대체 매도 타점을 잡지? 승인되면은 더 갈 텐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삼성전자랑도 비교를 하고요. 많은 회사를 비교를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 또 비교했는데 반박하시는 분 있어서 제가 반박을 하시는 말든 이제 신경을 안 쓸게요. 삼성전자 2021년도에 한창일 때 어떻게 됐죠? 4만원에서 코로나 때 얼마까지 갔어요? 97,000원까지 갔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빠졌죠? 작년에 최저점 51,000원까지 빠졌어요. 우리나라 1위 기업이 마이너스 48%가 났습니다. 이게 뭐요? 바로 국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다. 그쵸? 자, 이번에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신풍제약 있죠. 7,000원짜리가 어디까지 갔죠? 21만원까지 갔습니다. 30배가 올라갔죠. 어디까지 빠졌어요? 만원까지 빠졌어요. 마이너스 95%입니다. 그쵸? 그쵸? 95%요. 자, 에코프로 작년에 10만원에서 어디까지 갔죠? 150만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얼마요? 50만원이요. 마이너스 7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죠? 에코프로 우리 여기 때 뭐라 그랬어요? 200 간다. 300 간다. 그죠? 얘기를 했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빠졌어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1위 바이오 기업, 1위, 2위 바이오 기업 누구예요? 셀트리온, 삼바 셀트리온. 자, 삼바 잘 나갈 때 12만원에서 6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장 많이 빠졌을 때 24만원, 여기서부터 24만원까지 빠졌어요. 마이너스 70%입니다. 셀트리온 7만원, 6만원에서 35만원인가 37만원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빠졌어요? 12만원까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얘네들이 나빠서 빠졌을까요? 아니면 안 나쁜데 빠졌을까요? 나빠서 빠진 게 아니에요. 나빠서 빠진 게 아니다. 삼성전자 이때 당시 뭐요? 이때 당시에 최고 실적 기록. 최고 실적 기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반도체 사이클은 최고 실적 찍으면은 이제 하락하는 사이클이죠.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신풍제약 뭐예요? 거품이잖아요, 선생님. 사기잖아요. 신풍제약 피라맥 사기잖아요. 이때 20만원일 때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30만원, 40만원, 100만원 간다 했지. 누가 피라맥 사기라 했어요? 7,000원에서 21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냐? 성공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쵸? 공매도 세력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어떻게 됐어요? 만원까지 빠졌어요. 에코프로 200, 300, 400, 500 간다. 그죠? 이거 빠졌어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지금 욕하고 있어요. 이때 간다 했던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맥락. 결론은 하나예요. 뭐요? 매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가야 된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HLB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고민된다. 한번 타점이라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차 매도 타점은 제가 전부 다 공유를 드렸고요. 2차 매도, 2차, 3차는 분명히 말씀드리자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요. H 또는 H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으나 우린 뭐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H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1차 멸타점 분명히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1차 멸타점은 올까? 여기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여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매물 소화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3차는 일단 전고점 구간을 돌파할 때 그 이상으로 잡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계열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HLB 제약과 생명과학 이쪽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HLB가 슈팅 나올 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얘네들도 분할 메타점 잡아야 되고 글로벌 마찬가지. 저 글로벌도 진양군 씨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HLB 테라피틱스 얘는 기술적 반등에 일단 정리하는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고 HLB 바이오스텝과 파나지는 이거는 추후에 6월, 7월에 좀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에 12 물량이 있고 바이오스텝은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실망 매물 한번 받아내고 나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바이오스텝과 파나지는 누르고 갈 수 있다는 점 고민을 해보시고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H땡땡 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한다?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H 뭐 글로벌, H 테라, H 제약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돼요. 몇 번이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왜 매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좋은 얘기만 하면 조회수 올라갔고 구독자 늘어날 겁니다. 그쵸? 뭐든지 좋은 얘기만 하면 좋아질 거예요. 제 지금 하는 방향에 있어서 안 좋은 얘기하면 구독자 떨어질 거고요. 구독자 안 붙을 거고요. 좋아요 숫자 많이 안 눌릴 겁니다. 그럼에도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진짜로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 말씀드렸지만 4월이 끝났고 5월 1일이에요. 근데 오늘이 휴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한가해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 중순 지나면은 제가 좀 쉴 수가 있어요.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자? 미리미리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서 종목을 좀 받아가 놓자. 중장기 종목. 제가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5배, 10배 만들어주는 게 아닌 50%에서 100% 가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다. 자, 제가 먼저 신라제 말씀드렸어요. 일단 공개적으로 신라제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종목이 2에서 3종목 정도 더 나갔습니다. 요것도 한번 무조건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끝났어요. 오늘이 진짜 마지막 5월 1일 마지막이에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쉬고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장은 초대를 못 드리고 내일 새벽에도 영상을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요. 영상 올리면은 그것까지 해서 점심쯤에 확인해서 초대해 드릴 테니까 뭐 하자? 위에 번호 010-9201 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라고 네 글자 남기셔서 이 매도 타점, 매수 타점, 익절 라인, 손절 라인 종목을 드리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자. 소액 참여 가능해요. 어차피 무료라서 그냥 여러분 종목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종목만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히든 참여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샵을 남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러분들 꼭 제발 꼭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